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오늘 밤에도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앞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그 뒤에 박지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나약하고 소신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가 통수권을 국군 통수권을 맡기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 사람이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내가 되면 김정은이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재인 후보 분명히 예상 질문에 들어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도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또 했어요. 여성 단체들이 발끈하고 또 저 논란이 많았습니다.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늘이 정해놓은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 직장 여성을 구분한다 말을 또 좀 살짝 바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얘기했네요. 네, 전기밥솥 열 줄 모른다. 라면도 못 끓인다. 그럼 대구 남자라서 그러세요? 할까? 그렇다. 경상도는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도 경상도 출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도도 발끈할 일 아닙니까? 경상도 남성분들, 경상도 여성분들 같이 공부할 얘기 아닌가요? 경상도 남성들이 좀 무뚝뚝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네. 경상도 남성들도 자상해서 아내의 역할을 대신해서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 설거지 문제는 하나 꼭 짚고 갈 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입니다. 그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해주는 사람,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절대 안 한다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 사고방식의 남존여비거나 남녀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하는 아주 이제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것은 제가 선거에 나와서 정말 당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야말로 막말 중에 막말이라 생각하는데요. 홍 지사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원로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해창 전 총재를 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 보수의 품격을 좀 지켜달라 이 요청을 했어요. 네. 계속해서 보수의 품격을 지금 못 지키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 들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북한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상에서도 결국은 문재인 후보니까 안보 문제를 제일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 설거지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발언의 진위를 설명하겠다면서 말을 좀 바꾼 느낌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벌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말하자면 같은 그 캐리어 우먼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집사람은 하우스와이프입니다. 집일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집일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캐리어 우먼 같은 거는 같이 버는데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죠. 캐리어 우먼들은 같이 나가서 돈 벌고 돌아와가지고 니만 밥 지으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나쁜 놈이지. 네,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어일으키지 그런 않을까 싶은 생각이 케이스가 듭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뭐 사퇴를 하라는 압력도 받고 당내에서도 어렵고, 지금 선거 정당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뭐 20% 남들의 한 20%로 치러보겠다 하면서 급기야 이런 그 절약형 유세, 띠띠빵빵 스쿠터,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전거도 타겠지만 전동 스쿠터, 여러분 보시면 저 조그만 겁니다. 저걸 타고 좀 하겠다. 유세 차량은 17대. 자, 일례로 민주당은 서울에만 52대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10%를 넘겨야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금 법정 선거 비용이 509억이니까 거의 510억입니다. 510억인데 그 비용을 다 쓰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네. 그 돈을 다 썼다고 했다가는 아마 당이 지금 그 득표를 그만큼 10% 못했을 때는 절반도 못 찾기, 한 푼도 못 찾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은 어제 선거 보조금 63억을 받았지만 네. 아마 전체 예산 한 100억 정도 예산을 꾸려서 네. 아주 긴축적인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렇게 많은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동스쿠터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신환 알뜰살뜰하게 의원이 아까 떠올라진 거 보니까. 오신환 의원이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아마 저는 저런 식으로 또 골목을 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또 네. 유권자들한테는 또 신선하게 또 다가오는 측면도 분명히 또 유권자들을 있지 않을까 바로바로 또 생각합니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직접 또 유권자들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또 좋은 이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또 이 바른정당의 당원이나 의원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또 한계이긴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신문 광고도 못 내고 포털 열면은 지금 후보들 수시로 올라오는데 유승민 후보의 모습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돈을 줄여서라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어떤 타겟 마케팅에 대한 젊은 층에 대해서는 뭐 봅니까?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젊은 사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본인들로서는 확장할 수 있다는, 홍보할 수 있다는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영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오늘부터 해서 5차례 남아있는 이 TV 토론에 올인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칼퇴근 공약을 냈어요. 노동시간 단축 특위 설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자, 눈에 띄는 부분이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 그야말로 칼퇴근 얘기고요. 주 35시간 노동 시대를 열어서 그야말로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핵심적으로 원래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정당답게 진보 정당의 공약인데 모든 야권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을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그걸 통해서 저녁 있는 삶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것을 두 가지 충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문재인 후보나 내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조차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이지 시대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분위 같은데 특히 심상정 후보가 눈길을 것은 구체적으로 노동시간을 몇 시간 단결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층이 진보적인 노동자층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거 보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칼퇴근 5시, 예. 주 35시간 참 부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주 40시간 노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9시 출근, 5시 퇴근, 이건 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칼퇴근 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일은 있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 나누기까지의 효과가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그런 법인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는 것은 역시 이제 진보 후보로서의 특화된 공약, 그리고 진보 세력들로부터의 특화된 지지를 받겠다는 분명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 진보 세력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몇 년 지나면은 보수 정당들이 또 조금씩 받아서 현실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될 이런 선언적 공약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5명의 후보들 오늘 밤에 이제 서서 원고 없이 한번 또 토론회를 벌일 모양인데 유권자들 현명한 선택이 기다려집니다. 네 분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